오늘 드리프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드리프트를 그간 해오면서 많은 분들께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추려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드리프트 입문을 목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 채널 고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의 경우는 젠쿱을 같이 짐칸하시던 친한 형님의 차량을 구매한 케이스입니다. 본래 전 차주분께서는 이 2.0 젠쿱 이외에도 38 젠쿱을 하나 더 가지고 계셨는데 마침 차를 팔아야 하시는 타이밍이었고 저는 그 타이밍에 매물을 알아보는 타이밍이었죠. 어찌저찌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 차를 구매하게 되었고 그게 지금 제 젠쿠입니다. 가져올 당시 14지 터빈업, 스테이지 1 타가킷, 일체형 서스펜션, 2의 LSD 정도만 되어 있다고 말하기엔 사실 세팅이 80% 이상 완료된 즉 드립카에 가까웠네요. 실제로 저는 이 차량을 구매하고 추가로 크게 세팅을 만지지 않고 바로 드리프트를 시작했고 이후 제 입맛에 맞게 타가킷의 업그레이드와 하체 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은 만약 입문하신다면 2.0 기준으로는 순정에 가까운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차량을 가져오더라도 개인 입맛에 맞게 결국은 다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져오셔서 입맛에 맞게 출력 세팅을 하시거나 혹은 기본기를 배운 후 출력 세팅을 하는 빌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립이 좋은 타이어를 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선 처음에 원돌이 등의 기본 동작을 배우실 때는 그립이 낮은 타이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어 태우는 비용의 절반 목적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립이 낮은 타이어를 쓰는 것이 차량 움직임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접지력이 좋은 하이그립 타이어는 앞에 장착하고 뒤는 그립이 낮은 타이어를 끼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입문할 때 많이 쓰는 제품은 하빌리드 SE1000 타이어도 좋고 안나이트의 AN606도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안나이트는 엄청나게 저렴한 타이어 가격으로 입문자들에게 유명하기도 해서 더 추천드리고요. 타이어의 그레이드를 올리는 건 추후 드리프트의 모든 기본기가 완벽해졌을 때 올리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타이어의 소모량은 사실 주관적인 부분인데 드라이버 각 개인의 역량과 드라이빙 스타일 그리고 차량의 스펙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차량의 스펙 측면에서 보자면 300마력 자동차보다 500마력 세팅차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타이어가 소모되고 드라이빙 스타일 측면에서도 악셀을 더 오래 가져가는 드라이버의 차들이 타이어 소모량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드리프트를 이제 갓 배우는 초보 단계에서는 타이어를 엄청 많이 써서 비용을 걱정할 정도의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타이어를 소모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드리프트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쿨에서 타이어 열 관리만 잘해준다면 오히려 부작을 가지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초심자 레벨 및 기본 단계에서는 타이어를 엄청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드리프트 경기 중에서는 제가 드리프트 시합으로 나가고 있는 IDC가 있습니다. 이제 갓 드리프트 입문하거나 드리프트 배틀을 익혀나가는 사람들을 메인으로 잡는 드리프트 경기입니다. 솔로 주행 점수를 해결하는 싱글 클래스와 드리프트 체이스 배틀을 이용하는 배틀 클래스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23년도 시즌부터 참가를 시작했으며 작년 2라운드 배틀 클래스에서 3위 성적을 거뒀습니다. IDC는 드리프트 경기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직 레벨의 드리프트 경기고 그보다 높은 레벨이 KDGP나 KDS 같은 경기들이 있습니다. 주행회의 경우는 요즘 떠오른 핫한 모임인 원앤언디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프트를 모토로 삼는 곳인데 여기서는 이제 경기장과는 좀 다르게 정말 풀뿌리 드리프터 분들께서 모이는 곳입니다. 장소는 주로 벨포레 모토어레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드리프트 자체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젠쿠베 거의 대다수인 것과는 다르게 토요타 GR86, 기아 스팅어, G70 등등 차종이 다양합니다. 실제로 기본기를 다질 수 있게 원돌이가 가능한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어서 연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입문을 원하신다면 저는 원앤원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팀 역할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가볍게 즐기는 정도의 드리프트라면 팀 역할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입문용 경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팀원들의 서포트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이죠. 팀에서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드라이버가 경기를 참여할 때 타이어를 교체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경기 도중에는 무전을 잡아주시면서 주행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시기도 하죠. 저 역시 혼자서 출전하는 시절이 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엑시드 팀에 스카웃되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방식을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한 출력은 오히려 기본기를 배우는데 방해만 되기 때문인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구형 젠쿱 기준으로 2.0의 고급 매핑만 한다면 230마력 정도의 출력이 나옵니다. 이 출력은 초보자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출력이고 컨트롤 안 됐을 때 위험도 적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출력의 차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 차가 컨트롤이 안 되어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 고출력에 의존해서 드리프트를 하는 즉 고출력에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는 안 좋은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 주법을 바로잡는 것 또한 제로 베이스에 스타트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많이 들은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2.0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자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12년식 이후인 신형 2.0 모델이 좋습니다.
38 젠쿱의 경우 순정 상태에서 200 후반의 출력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터보가 아닌 자연흡기 엔진이라서 출력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터보 같은 과급기를 올려서 출력을 올리려면 2.0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반면 2.0의 경우 순정 상태에서 터보 차저가 장착된 상태로 나왔으며 출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폭이나 방법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더 적은 비용으로 내가 업그레이드를 원할 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 모델을 추천드리고 신형 2.0은 고급미 매핑만으로 300마력을 찍기 때문에 더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드리프트 관련 Q&A를 모아서 진행해 보았는데요. 드리프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